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노박 동굴과의 참빗살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참빗살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빗살나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유래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참빗살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별명을 아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별명 6개를 추려 가지고 그 6개의 별명이 붙게 된 유래와 별명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빗살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은, 이 참빗살나무가 목재가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하면서 목재의 조직이 아주 치밀하죠. 치밀하고 단단한 이 목재를 이용을 해서 머리를 빚는 참빗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빗을 만드는 나무라고 해서 참빗을 만드는 나무다 해서 참빗살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머리빗입니다. 이 머리빗은 이렇게 참빗도 있고 올레빗도 있습니다. 이 참빗은 이 빗살을 보면 빗살이 상당히 촘촘하게 달려있죠. 촘촘하게 달려있으면서 이 빗살은 아주 매끄럽기 때문에 아낙네들이 올레빗으로 머리 단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참빗을 가지고 못내기를 끝내는 빗이었다고 합니다. 참빗은 비듬이나 머릿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고, 여자들의 머리를 촘촘히 빗어내려서 단정하게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빗입니다. 그래서 참빗은 최고로 인기 좋은 화장 도구였던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참빗살나무에 단단하고 치밀한 목재를 이용해서 여기 참빗의 요 빗살 부분이 되는 요 진한 주황색, 요 색깔 빨간색의 이러한 빗살을 만들 때는 참빗살나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은 이 대나무를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참빗살나무는 별명이 아주 많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참빗살나무의 별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별명들을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뿌리나무라는 별명도 있고, 사면목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이렇게 실사자를 써서 사면목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사면목에 요 실사자를 그대로 옮겨와서 실면목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금은류, 버드나무 류자를 써서 금은류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도엽위모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백두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게 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빗살나무의 별명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사면목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면목이라고 할 때 사면을 한자로 쓰면 사면목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 그래서 가지에 사각이 지는 능선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 해서 사면목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참빗살나무 종류들은 어린 가지를 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빗살나무의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에 보면 이러한
능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렇게 능선이 보이죠. 이러한 능선이 하나 둘, 요 뒤에도 하나 둘 해서 4개의 능선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능선이 있는 가지를 손으로 만져보면,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은 마치 요 가지가 사각이 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이 진다고 해서 사면목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빗살나무 종류들은 좀 참빗살나무만 빼고 좀 참빗살나무는 보면은 그 가지에 능선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참빗살나무인데, 나머지 참빗살나무 팝콘을 보더라도 팝콘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린 가지에 능선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잎 참빗살나무도 보면은 뚜렷하게 능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빗살나무 종류들의 별명이 사면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참빗살나무의 별명 중에는 이러한 별명도 있습니다. 이 별명은 한자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불러주는 별명인데, 이 한자에서 요거 사자와 면자와 목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자는 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옷감을 꼬맬 때 쓰는 실, 그리고 면이라고 하는 것은 솜털, 솜털을 우리들은 면이라고 하고 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면목을 그대로 우리말로 발음을 해서 사면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 사자, 실사자를 뜻을 풀이를 해서 요거를 실로 풀이를 하면은 실면목이 됩니다. 그래서 실면목이라는 별명도 있고 사면목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참빗살나무의 열매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참빗살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가 가을에 있게 되면 빨간 열매의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이 탁 터지죠. 터지면서 이 열매 껍질에 달려있는 씨앗에 솜털 같은 면 같은 실사자에 면 같은 실이 매달려 있게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씨앗이 열매 껍질에 달려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자로 표현해서 사면목이라고도 하고 실면목이라고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빗살나무의 열매는 10월 달에 있게 되는데, 열매가 익어서 매달려 있는 모습이 꽃보다가 더 아름답죠. 꽃보다가 더 아름다운 열매가 10월 달에 분홍색으로 익는다. 그래서 이러한 분홍색의 열매가 매달려 있을 때 우리들은 꽃보다 더 예쁜 열매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10월 달에 완전히 익게 되면은 이 열매가 껍질이 터져서 그 속에 있던 씨앗이 튀어나오죠.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삭과라고 합니다. 삭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인데, 요 열매를 자세히 보면 요 분홍색의 요 부분을 우리들은 열매 껍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과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껍질이라고 하는데, 열매 껍질에 이렇게 빨간색의 씨앗이 매달려 있습니다. 빨간색의 씨앗이 매달려 있는데, 이러한 빨간색의 씨앗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씨앗의 빨간색 부분은 보면은 이것은 열매살,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 그러니까 다육질이죠. 이러한 다육질의 열매살이 씨앗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육질의 열매살, 과육을 우리들은 씨앗의 껍질인데, 그 씨앗의 껍질이 가짜다 해서 가종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씨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껍질이
가짜 씨앗의 껍질이 싸고 있다. 그래서 열매살 같은 가짜 씨앗이 싸고 있다 해서 가종피, 헛씨 껍질이라고 하고 그 속에 진짜 씨앗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게 헛씨 껍질에 매달려 있는 실, 요 하얀색 실, 요 실의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요 실이 마치 솜털 같은 실이죠. 솜털 같은 실이기 때문에 솜털에 면이라는 한자 글자 면자를 씁니다. 그래서 실 같은 솜털이다 해서 요 실을 우리들은 사면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실사자와 목화면자를 써서 사면이라고 써서 참빗살나무를 사면목이라고도 하고, 그 사자를 다시 풀이를 해서 실처럼 생겼다 해서 실면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빗살나무의 별명 중에는 사면목 또는 실면목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참빗살나무의 별명 중에는 이렇게 금은류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류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이 참빗살나무의 열매가 보면은 열매가 금은보화와 같은 열매가 열리는 버드나무다. 버드류자를 썼으니까 버드나무다. 그래서 이렇게 금은보화가 열리는 버드나무이기 때문에 금은류라고 하는 참빗살나무의 별명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 참빗살나무가 선사하는 절정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참빗살나무의 분홍빛 열매 껍질이 터지고 그 속에서 가슴이 시리도록 정열적인 빨간 씨앗이 하얀 솜 같은 실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와, 금은보화가 열리는 버드나무다 하면서 생긴 이름이 금은류라는 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흰 실에 매달려서, 흰 실에 매달려 있는 씨앗은 금으로 표현이 되고, 또 하얀 실은 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참빗살나무를 복의 상징으로, 재물을 불러 모으는 나무로 믿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이 금은류 가지를 꽂아 놓으면은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던 나무가 바로요 참빗살나무라고 합니다. 참빗살나무의 또 다른 별명으로는 도엽위모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도엽위모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한자를 자세히 보면은 참빗살나무의 도엽위모라고 하는 별명의 뜻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이 도자는 복숭아라는 뜻이죠. 복사나무, 복숭아나무, 그것을 도라고 쓰고, 요 엽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죠. 잎을 말하니까 도엽은 복숭아나무의 잎, 그래서 복사나무의 잎을 가지고 있는 위모다. 위모라고 하는 요 말은 중국 사람들이 노박동굴과 식물들을 위모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전체적으로 보면 복숭아나무의 잎을 가지고 있는 노박동굴과 식물이라는 뜻으로 도엽위모라고 하는 별명을 참빗살나무에 붙여준 것입니다. 이 참빗살나무의 별명 중에는 도엽위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도엽위모라고 할 때 도엽이 바로 복사나무의 잎이라고 했죠. 이것은 지금 참빗살나무의 잎인데, 그렇다면 복사나무의 잎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나무의 잎을 보면은 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는 복사나무의 잎도 조금 전에 보았던 참빗살나무의 잎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잎의 아래쪽 부분도 길게 뾰족하고 위쪽 끝도 길게 뾰족하다. 이렇게 아래쪽과 위쪽이 모두 길게 뾰족한 이러한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복사나무의 잎인데, 참빗살나무의 잎도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이렇게 아래쪽도 뾰족하고 위쪽도 뾰족하다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빗살나무만 잎이 뾰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요 참빗살나무 앞에 좁은 잎이라고 붙어 있는 좁은 잎 참빗살나무의 잎을 보면 정말 똑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 아래쪽도 뾰족하고 위쪽도 뾰족한 이러한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잎을 복사나무의 잎과 비슷하다고 해서 도엽위모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참빗살나무의 별명 중에는 이렇게 백두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두라고 할 때 이 백자는 흰백, 흰백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하고 정직하다 그런 뜻이고, 이 두자는 막아준다, 막아준다고 하는 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는 정직한 사람의 나무이면서 세속의 부정을 막아주는 나무라는 뜻으로 백두라는 별명을 참빗살나무에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참빗살나무의 나무 껍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빗살나무의 나무 껍질을 보면 이러한 무늬가 있죠. 얼룩 무늬가 있는데, 나무 껍질에 흰색의 얼룩 점이 있는데, 이 나무의 목질은, 참빗살나무의 나무의 목질은 나뭇결이 곧으면서 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참빗살나무를 중국 사람들은 흰 백자와 막을 두자를 써서 백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참빗살나무의 나무 껍질에는 흰색 얼룩 무늬가 있습니다. 이 흰색은 흰 백자, 즉 거짓이 없는 빛을 반사하고 모든 색을 품고 있는 순수한 빛깔을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자, 막을 두자는 막는다, 끊는다, 배척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빗살나무는 약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거부하고 잡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의 뜻을 지닌 나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백두는 정직한 자의 나무이며 세속의 부정을 막아주는 나무라고 믿었습니다. 껍질의 흰 무늬는 순수함을 말해주고, 막을 두자는 방어를 뜻하니까 결국 백두라는 뜻은 순수하고 깨끗하면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막아주는 나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